이번 시간에는 9장 분석을 위한 자료 준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8장에서는 어떻게 데이터, 자료를 수집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다면 데이터를 콜렉션 끝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자료를 애널리시스, 분석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석을 위한 자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용어를 살펴보면 코딩, 기호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편집한 후에 분석에 적합한 기호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하죠. 그 다음에 코딩북,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코딩 정보를 수록한 목록지를 말합니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자료 전환이 있는데 원 자료 변수의 값과 변수명을 분석 필요에 따라서 여러 처리 과정을 거쳐 변화시켜서 다른 변수로 만들어내는 것을 자료 전환,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더미 variables, 더미 변수라고 하는데 독립 변수가 연속 변수가 아니고 명목 척도로 측정된 자료일 때 가변수를 만들어서 회귀 분석에 이용할 수가 있는 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변수 또는 더미 변수라고 불리고 이 더미 변수는 0이나 1의 어느 한쪽 값밖에 취하지 않는 인공 변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집된 자료, 데이터를 컬렉션한 그곳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연구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편집해서 축소하거나 변경을 해야 합니다. 간호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는 변수나 대상자의 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해서 손으로 자료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 통계 분석 그 자료 대표적인 것이 SPS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료 분석은 자료의 측정 수준, 연구 결과에 따라서 분석 방법도 달라지는데 관찰된 자료의 수준 이상으로는 자료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집된 자료의 편집은 자료를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자료의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수집된 자료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자료가 완전한지, 누락된 자료는 없는지, 기록된 글을 읽을 수 있는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인지 등을 들 수가 있죠. 만약에 양적 변수의 값인 경우 같은 단위로 응답되지 않았다면 같은 단위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료의 편집이에요. 자료의 코딩은 수집된 응답 자료를 데이터 에디터에 입력하기 위해서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데이터 에디터란 SPSS 초기 실행 시 나타나는 기본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의 입력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지 코딩 분석의 연계성을 갖도록 설문지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질문지, 설문지를 만들어서 응답자들에게 배포하면은 휴대폰으로 이제 배포할 수가 있죠. 그 응답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은 바로 그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포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오죠? 구글로 엑셀로 변환해서 저장이 돼요. 즉, 내가 어떤 그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대상자를 모집을 해요. 그럼 대상자에게 뭐 어떤 그
그 쿠폰을 준다. 이거를 입력하면 그러면은 종이 설문지는 요즘 다 없어졌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이제 구글에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각 대상자들에게 보내면 대상자가 응답을 하면 바로 엑셀로 변환이 되어서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문지 코딩, 그러면 엑셀로 저장된 거를 SPSS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SPSS로 불러오면은 그게 코딩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원하는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딩을 하기 위해선 첫 부분에 설문지 개인별로 identification number, ID를 기입을 하고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에 사전 코딩을 위한 지침을 미리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응답자들의 응답을 미리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범주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간호사로서 가장 힘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답이 있을 수 있는데 업무 부담을 1, 역할 갈등 2, 인력 부족 3, 열악한 근무 환경 4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코딩을 1, 2, 3, 4로 미리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여하는 값의 크기. 응답이 긍정의 경우 많은 정도보다 긍정일수록 높은 값을 부여하면 분석 결과의 해석이 용이한데 만약에 응답이 부정일 경우에는 역척도 혹은 영문항이 있는 경우 일단 그대로 코딩을 해놓고 코딩 변경을 이용해서 값을 변환시켜 주어야 되겠죠. 부정적인 응답일 경우에는 1이 5가 되고 2가 4가 되고 3이 3, 4가 1이 되고 5가 1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복수응답. 복수응답의 경우 각 응답별로 하나씩의 컬럼에 코딩해서 해당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을 합니다. 즉 질문의 응답수만큼 칼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중 직접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해당되는 난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노래방, PC방, 체육관, 탁구장, 당구장. 이 경우에 복수응답을 코딩을 위해서는 해당 칼럼에 코딩하며 이용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 전체 5개의 칼럼을 생성해서 진행하면 되죠. 두 번째가 자료에 기호합니다. 원자료를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호로 바꾸는 과정이 코딩이에요. 혹은 기호화, 부호화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를 분석할 경우에 자료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의 경우 남성, 여성과 같이 문자로 표시된 자료를 컴퓨터로 분석할 수 있도록 부호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죠. 남성의 부호는 1, 여성의 부호는 0으로 표기하면 숫자로 기호화된 것이죠. 혹은 남성화의 부호화를 나는 첫 글자 그냥 영어로 M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성은 female의 첫 글자 F로 변환해서 알파벳으로 기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딩북을 만들면 시간이 지나도 다시 변수의 의미를 확인할 때 확인이 용이하고 여러 사람이 코딩하는 경우에도 자료 수집 후 코딩 시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경우에도 변수의 의미를 서로 이해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코딩북에는 변수명, 변수값에 대한 설명 코드, 변수값의 범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범주화된 자료의 부호화, 명목 척도, 질문지에서 성별의 경우
명목척도로 남성의 보호는 1, 여성의 보호는 2로 보호한 것을 코딩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서열척도, 변수의 직위는 포지션은 서열척도에 해당이 되죠. 즉 순위에 따라서 연구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의 직위에서 일반 간호사에게는 가장 낮은 값 2를 부여하고, 그리고 책임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2번, 수간호사는 3으로 숫자를 부여할 수가 있죠. 자, 교육 정도하고 종교는 명목 척도를 이용할 수가 있고, 직위는 서열 척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성별은 명목 척도를 이용을 하고, 그래서 남녀로 이렇게 배타적으로 코딩을 하는 거죠. 연령은 비율 척도입니다. 만약에 혈압이나 체중도 비율 척도로 할 수가 있죠. 자, 비율 척도와 등간 척도, 비율 척도와 등간 척도로 구성된 연속형 변수는 응답 값에 그대로 코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의 범위가 20에서 65세 사이에 속할 때 연구자는 30세 미만인 그룹과 30에서 50세 미만 그룹, 50세 이상인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속 변수를 서열 측정 수준으로 자료를 변경하여서 자료 분석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변수의 변환 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변수도 코딩북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에서 성별, 또 연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답 값으로, 이건 이제 비율 척도라고 할 수가 있죠. 교육 정도, 종교 이런 게 다 명목 척도이고요. 릴리전 하면은 기독교를 1로 하고 천주교를 2로 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3, 무교 4, 기타 5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예요. 교육 정도 같은 경우에도 명목 척도로 할 수가 있어요. 전문대졸 1, 대졸 2, 대학원 이상 3으로. 명목 척도는 평균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교육 정도도 서열 척도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포지션, 특히 직위는, 자, 아이디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성별을 섹스, 연령을 에이지, 교육 정도 에듀케이션의 약자, 그 다음에 종교는 그냥 릴리전이라고 썼고, 직위는 포지션, 의사소통 절차는 커뮤니케이션 1 해서 COM1, COM2, 3, 4로 이렇게 약칭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부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직위나 의사소통 절차는 이제 서열 척도로 이렇게 해서 변수를 정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측 자료의 부호화라고 해서 missing value라고 하는데, 이 결측 자료는 자료의 실제 측정값 0과 빈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측 자료는 기입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회답이 불능인 경우, 회답을 거부한 경우 등의 이유로 거기에 응답을 안 한 거예요. 그 문항 중에 하나를, 그거를 missing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 문항의 답을 리스폰스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연구자가 답을 예측해서 기입하는 것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답을 예측해서 기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보통 무응답인 경우에는 99나 9로 부호해서 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할 때는 이제 제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응답 대안이 1에서 5이면 9를, 응답 대안이 10에서 15일 경우에는 99를 부여를 합니다. 자, 컴퓨터 파일로의 자료 이전인데, 이제 엑셀이 응답을 MS,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설문지를 해서
보내며 응답자들이 리스폰스를 하면은 컴퓨터에 엑셀로 기록이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열어서 엑셀 자료를 불러와도 된다. 대부분 엑셀로 되어서 이게 기록이 돼요. 그러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열어갖고 엑셀 자료를 불러야 돼요. 엑셀 파일로부터 자료를 얻을 때 파일 열기, 엑셀 파일, 데이터의 첫 행에서 변수 이름 읽어오기를 하면은 파일을 불러옵니다. 혹은 자료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SPSS 통계 패키지에 거기에 사각형의 격자를 이제 하나를 셀이라고 부르고 응답 결과는 셀에 입력하고 이 SPSS 입력을 할 경우에 주의할 점은 가급적 스페이스를 두지 않는 것이 분석 시 오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SPSS 프로그램을 열게 될 경우에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자, 변수값 설명은 변수값 설명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이 value 값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하면 값 레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간호사, 측임 간호사, 수간호사를 입력하고자 할 때 일반 간호사를 1로 했죠? 기존 값과 레이블란에 입력을 하고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책임 간호사를 2로 했다면 기준값 레이블란에 2로 하고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하고 수간호사를 3으로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변수 척도를 지정할 때 초기 상태는 숫자로 지정을 하고 데이터 편집창을 보면 데이터 보기와 변수 보기의 두 가지 탭이 있는데 데이터 보기의 탭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에서는 데이터를 입력, 편집이 가능하고 변수 보기의 탭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에서는 변수 이름, 변수 유형, 변수의 너비, 소수점 이하 자리, 레이블, 변수값, 결측값 등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 자료를 확인을 하고 파일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직접 SPSS를 돌리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자, 네 번째 이제 자료를 점검을 하는데 입력 자료의 오류는 원자료를 잘못 코딩하거나 입력 시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자료 수집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자료의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력된 자료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작위로 확인을 하고 두 번째, 빈도를 확인을 합니다. 이럴 때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도수 분포를 이용하면 확인이 더 쉬워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상값 또는 이상치는 분포가 집중되어 있는 값들로부터 벗어난 값을 의미하죠. 이상값은 실제 값일 수 있지만 기록상의 오류인지 자료 수집상의 오류인지 또 선정 기준에서 벗어나는 대상자를 포함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값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료의 전환 및 데이터베이스 편집인데 자료를 입력한 후 분석에 앞서 자료를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변환시킬 필요가 있죠. 자료의 전환이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원 자료의 값을 분석 필요에 따라서 여러 처리 과정을 거쳐 변화시켜서 다른 변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같은 변수명으로 코딩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변수명으로 코딩을 변경하는 방법 1번하고 2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수와 케이스의 삽입 및 삭제 이럴 경우에 이제 변수 sav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삭제. 자, 변수의 계산이 있는데 계산하고자 하는 변수 파일을 열고 주요 메뉴 변환에 변수 계산을 클릭하고 변수 계산 대화 상자에서 목표 변수를 입력하고 숫자 표현식에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계산식을 직접 입력하거나 함수 집단의 통계를 선택한 후에 함수 및 특수 변수의 계산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 분석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더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0이나 1의 어느 한쪽 값밖에 취하지 않는 새 변수라는 인공 변수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대화 상자의 저장 부분에서 통합 변수만 포함된 새 데이터 파일 쓰기를 선택하고 원하는 파일 이름과 위치를 지정하면 새로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